자, 두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30일 핵심 주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아무래도 이 상승을 계속 바라셨던 분들이 있는데 어제 오늘 또 미비한 요 흐름으로 다소 실망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바로 급등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괜찮아요. 상승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잠시 기다리면 올라가는 주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9월 26일에 22일에 윗꼬리가 달렸던 모습인데요.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주가가 뭐 조정을 받았다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롱바디 음봉을 보여주면서 기존의 추세 하단부를 이탈하는 이런 뭐 모습까지 나타났다면요. 그럼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당연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를 보시면요. 단기 이평선을 위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고 보이시죠? 두산 로보틱스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눌려 있는 건요.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뭐 기술적인 뭐 흐름이 뭐 깨져서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과정 중에 만나는 조정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이 조정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하거나 매수를 이미 했다면 차분하게 보유를 해서요. 앞으로 올라갈 근거를 확인을 하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알고 있던 게 터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영상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할 근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뭐 이를테면 오늘 하루 종일 뭐 주가가 다른 것들은 다 올라가는데요. 뭐 두산 로보틱스만 안 올라가니까 너무 속상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가 15만 원, 20만 원까지 급등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다면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조정일 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앞으로 우리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돈을 벌 고민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 매도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왜 앞으로 상승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건데요. 영상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아요가 너무나 중요한 게요. 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종목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관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거래 대금도 늘어나는 것이고 거래 대금은 곧 종목의 힘입니다. 힘. 좋아요를 누르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요. 그러면 그만큼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하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면 그만큼 거래 대금도 늘어나는 겁니다. 우선 두산 로보틱스가 국제 포장 박람회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해당 일정이 아직 제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22일 날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고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금리 정책의 이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은 여전히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게 어쨌든 선반영되지 않았다는 거는 시장의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는 뜻이고 반영될 만한 타이밍에 이런 좀 억울한 외부적인 이슈가 터져서 수급이 제대로 돌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이 수급이 언제 돌 것인가?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요. 지금 뭐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그리고 뭐 금속, 기계 장비 이쪽으로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제 얘네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급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뭐 다른 섹터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지금 좀 약세예요. 흔히 말하는 한 번에 모든 섹터가 반등을 그려주는 건 그런 건 불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조정을 또 많이 받고 있어요.
맞죠? 낙폭도 좀 이렇게 컸었는데, 그래서 이런 많이 올라가는 주식들도 다 낙폭이 컸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갈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올라갈 자리를 만들 때 당연히 자, 비중이 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먼저 자, 수급이 돌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요? 앞으로 기대가 되는 성장주들이 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이런 지금 로보틱스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급이 좀 먼저 들어가는 섹터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국제 포장 박람회 이슈가 다시금 반영되면서 자, 주가 상승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제 테슬라 이슈도 있고, 뭐 현대차 이슈도 있고, LG전자 이슈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연결된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현대 쪽이라든가 뭐 LG 쪽이라든가 뭐 테슬라 쪽이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함께 묻어 있는 종목들은 지금 큰 폭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로봇 쪽이요. 로보티즈라든가 뭐 로보스타라든가 현대무벡스라든가 이런 애들은 지금 LG전자와 현대차 쪽으로 이제 연결이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라고 없겠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앞으로 제가 급등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자, 국내에서 어때요? 가장 큰 로봇 센터를 지금 설립을 했고요. 자, 경쟁사 비교했을 때 자, 두산 로보틱스가 우위예요. 자, 파나크와 비교했을 때 우위예요. 우위에 있고, 파나크와 비교를 해보면은 자, 보세요.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H 시리즈 협동 로봇이 25kg의 가바나 중에도 자, 본체 중량이 자, 75kg에 불과하다 보니까 어때요? 현장에서 굉장히 로봇 자체가 가볍고 높은 물량을 운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주력 제품의 자, 차별성이에요. 우리가 로봇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더 저렴하고 더 성능이 좋은 걸 선택하는 건 자,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다른 경쟁사 대비 이런 기능, 성능,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대만 테크맨 로봇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 4위인데 연매출이 이 휴머노이드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연매출 아직 300억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기업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 그 계열사 중에 계열사 수에도 기대가 되는 시점이죠. 특히나 오늘 지주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두산이 주식 담보 대출을 통해서 자, 세 번째로 지금 지주사에서 내려왔어요. 자, 지주사 지위가 지금 해제가 됐는데 지금 모여 있는 현금 자산만 자, 1조 원이 넘어갑니다. 자, 두산 쪽에서 이런 내용들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내부에서 정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가가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연락 주시는 분들 이런 흐름들 보시면서 함께 매수하고 올라갈 때 제가 매도하자고 타점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두산이 자, 1조 원 이상이 되는 현금을 모아 왔는데 작년, 재작년, 뭐 올해 다 말할 것 없이 두산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뭡니까? 자, 두산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게 항상 어떤 이야기 나와요? AI고 로봇이죠. 자, 두산이 이번에 현금 자산을 통해서 사업을 위해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 M&A에 대한 이슈도 남아 있고 있다고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두산 쪽에서 지금 자, 피지컬 AI를 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사업을 자, 확대하고 있잖아요. 조직을 신설했죠. 두산 그룹 내에서 자, 피지컬 AI라는 조직을 신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분명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자, 엔비디아 CCL을 독점 공급하고 있죠. 이미 엔비디아 측과 두산과 이런 비즈니스적인 영업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엔비디아를 통해서 AI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얻고 적용되고 많이 얻게 되겠죠. 그럼 그 피지컬 AI라고 하는 조직을 신설을 한 건데 여기서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호재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건데 기업이 어떤 사업에 봐요. 투자를 하고 당연히 그 분야에서 이윤이 남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지금 두산 측에서 대대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많이 또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이니까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는 어디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로보틱스는 기대감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산 로보틱스가 합병 이슈가 있을 때 두산 박해가 흡수합병 때문에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올랐던 시절이 있어요. 맞죠?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이 흡수합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왜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 거예요? 밥캣과 함께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경쟁력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론 대기업의 이런 흡수합병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에 너무나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수급들도 집중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로보틱스가 앞으로 더 경쟁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측의 대대적인 투자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문득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돈을 두산이 AI나 로봇에 투자할 것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맞아요. 뭐 미래 정보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거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두산에서 뭐예요? 조직을 신설했잖아요. 피지컬 AI 조직을 신설했다라는 거는 회사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고 두산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뭐예요? 인간 수준의 의사결정을 지닌 로봇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이 조직을 신설한 것이 그에 걸맞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투자자들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 현대라든지 로봇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두산이라고 가만히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내용들이 나오면 올라간다는 거죠. 그 첫 신호탄이 언제라고 보냐면 첫 신호탄을 국제 포장 박람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런 식의 시장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각을 받지 않았던 것들이 앞으로 호재와 함께 동시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보시면 머지 않았습니다. 순차적으로 11월 달에 일정이 하나 또 있어요. 저점이 올라가는 추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호재가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올라갈 이 차트를 너무나 잘 만들고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끝났다. 그래서 다른 종목 가자.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산업이 AI나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이 성장이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이 경쟁력을 갖추고 매출을 뽑아낼 가능성이 높다 할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때 이 성장주가 올라갑니다. 테슬라도 주가가 실제로 전기차를 판매할 때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올랐던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델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양산할 거예요. 판매할 겁니다. 라고 할 때부터 올랐어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도 분명히 원엑시아와 함께 원엑시아를 인수하고 나서부터 AI 로봇 솔루션에 더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 자, 새로운 제품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 제품이 언제 나와요? 자, 국제 포장 박람회에서 젠2라고 하는 그게 지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꼬리가 달렸을 때 분명히 많은 분들이 매도라는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할 때 주가 상황이 어때요? 당일은 윗꼬리를 달았지만 여전히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고, 여기가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건 앞전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오랜만에 매물대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본전이 오니까 결국은 이 매도라는 선택을 본전이 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매도 물량을 밑에서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해야 하고, 우리가 팔면은 또 올라가고 매수하면 떨어지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샀던 주식이 오랜만에 본전 오니까 매도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매도를 하니까 나중에 또 주가 올라가게 되는 거를 보고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만 이 상황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주가 올라가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또 매도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물량을 받고 올리는 거예요. 외인과 기관들이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세계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 4위입니다. 자, 사실상 이 로봇주들을 보시면 레인보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랑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가셔야 돼요. 물론 나머지 솔직히 말하면 뭐 유동성에 의한 거라서 뭐 LG전자랑 엮여 있는 종목들도 좋아요. 단기적인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주식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주가 타이밍을 여러분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허나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착실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들을 잘만 파악하면 앞으로 올라가는 이유도 알고 또 언제쯤 떨어질지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된다? 언제 선택해야 된다? 올라갈 걸 기다려야 한다. 두산 측과의 연결되는 투자 소식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이탈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비단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외인들의 수급이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그런 거니까 순차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수급 기대하면서 또 호재 기대하면서 앞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또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같이 기다림이 좀 필요할 때는 장중에 나타나는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고, 조금만 떨어져도 지금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반대로 조금만 올라가도 또 여기서 팔아서 수익 좀 챙길까? 이런 생각들 분명히 드실 텐데,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이 전고점을 아직 뚫어내지 못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파격적인 재료가, 이 전고점을 뚫어낼 만한 파격적인 재료가 아직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고 나서 12만 4,500원 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벌써 잡히고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뭔지 제가 영상 초반에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 내용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영상 보고 저한테 문자 신청하시면 매수와 매도 타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타점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것이 확실한 종목은 사실 어떤 종목이든 일직선으로 원웨이로 상승하지는 않아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대시세가 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외인들의 매매법을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쓰시면 남들이 10% 수익 얻을 때 우리는 얼마요? 자, 3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구간을 몇 번만 활용하면 우리가 대시세에 왔을 때요. 남들이 30% 수익 얻으면 우리는 100%그 이상까지 자,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만 우리가 이런 등락의 폭을 이용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일명 자, 외인들의 매매법입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런 매수 매도 타점을 정해서 보내드리면 꼭 이런 말씀들 하세요. 뭐 하다 놓쳤다. 빨래하다 놓쳤어. 설거지하다 놓쳤어.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으로 하다가 이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 이유가 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숟가락 들고 직접 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게끔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방송으로 알려드렸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못 보시는 경우가 있고 방송 긴데 그거 다 보시기 힘드니까 자, 매수와 매도 문자를 자, 실시간으로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타점 받으면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올라서 매도하고 좀 나오려고 하는데 익절했는데 나 지금 사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꼭 좀 문자 받으면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런 말씀 또 하세요. 뭐 너는 왜 맨날 올라갈 때 사래, 팔래, 자, 내려가는데 불안하게 왜 자꾸 사래 그러시는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자, 돈이 됩니다. 돈이 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과일을 사더라도 과일을 팔더라도 그렇잖아요. 낮은 가격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비싸게 매도하고 또 저가가 왔을 때 이게 상승이 확실한 종목이라면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 미친 거 아니냐 이러지 마시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럼 분명히 자, 이 조정 안에서 자, 수익을 더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곧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내 계좌 마이너스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또 연말쯤 당장 내일 모레 추석인데 이때도 우리 떡값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3, 4일 안에도 빨리 수익 올리실 수 있게끔 지금 며칠 남았어요. 근데 지금 시작하신 분들 진짜 너무 빠듯하시겠다. 그죠? 추석 전에 현금 좀 챙기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현금도 좀 챙기시고 타점 받아서 우리 매수 한 번씩 더 하면은 추석 전에도 현금 챙길 수 있고 우리 연말까지는 정말 좀 큰 돈 모아가지고 우리도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이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는 자, 정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정책. 그 다음엔 업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두산 로보틱스의 자, 경쟁력이다. 자, 투자 소식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제조업에 대한 정책을 자,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방산, 조선, 반도체, 바이오, 국가 전략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첨단 산업들 계속 미국에서 생산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즉 인건비가 높아도 우리 미국에 와서 생산하라 해라 계속해서 정책을 이끌고 있다는 뜻이고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건비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정책들이 아직 로봇주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 인건비에 대한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보다 로봇이라는 이런 인프라에 투자를 했을 때 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죠. 자, 우리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들에게 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책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업황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점점 미국과 유럽에서 제조업이 부활을 하죠. 그럼 보시면은 이 정책과 업황은 이미 넘어왔어요. 자, 판이 깔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예요? 자, 경쟁력이에요. 경쟁력이고 자, 투자하는 것이고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우리 주가 상승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 임원진들도 자, 미국으로 건너가서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자, 엔비디아도 만나고 있고 아마존도 만나고 있고 현재 있는 AI 최전선 업체들을 만나고 이런 사업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도 자, 방향성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고 무슨 이야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AI라고 하는 산업은 어마하게 커져 갈 건데 두산이라고 욕심이 없고 능력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AI라고 하는 산업은 자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고 이 두산 로보틱스 역시 자 AI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어떤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가가 좀 살짝 눌려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매도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올라가는 주가를 보시면서 너무나 아쉬워하는 상황을 겪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라는 건 어때요? 꿈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요. 먹을 수 있는 꿈이 있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최고의 재료가 나왔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 상장이 됐을 때 최고가 이거 12만 찍었던 거 못 뚫어내겠어요? 이때 우리가 신규 상장 당시에 유동성 때문에 올랐던 거예요. 이때는 이 유동성 때문에 올라갔고 자 12만 원 찍어섰던 건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문에 근데 고작 이때 재료가 CS204 이거 하나였어요. 이거 하나 뚫어낼 재료가 지금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열사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당장에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실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이벤트들이 하나하나 보인다면 기대감이 애초에 다르다는 거예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옵티머스 3 플러스에 대한 걸 2026년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 결국엔 이 휴머노이드가 언젠가는 상용화가 될 것이고 자, 대중화가 되죠. 그러면은 그 전에 뭐가 먼저 움직입니까? 휴머노이드 AI 기술과 로봇의 하드웨어 기술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산업이고요. 또 이거에 대한 투자, 대량 양산, 공급 이런 것들이 시간이 아직 좀 필요해요. 당연히 지금 대중화될 수 있는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또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전에 뭐가 먼저 가겠어요? 가격이 저렴하고 자 성능이 성능대로 나오는 자 협동 로봇이죠. 두산 로보틱스는 단순히 협동 로봇만 한 것이 아니라 뭘 함께 하고 있어요? 자 AI 솔루션을 함께 하면서 다른 경쟁사들과 자 차별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일본의 파나과 대만의 테크맨 같은 경우에 로봇 시장 점유율이 자 10% 미만이에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많이 차이나도 2에서 한 4% 정도예요. 그러면 이 시장 점유율을 역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정도면 글로벌 협동 로봇 2위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건데 AI 솔루션까지 들어갔으니 마진도 많이 남겠죠. 휴머노이드보다 먼저 움직이게 될 협동 로봇과 AI 솔루션이 들어갔으니 이걸 타겟하고 우리가 휴머노이드 이런 내용들을 자 옵티머스 3 빠르면은 2026년도에 공개된다. 또 미국 제약사에 휴머노이드 뭐 공급한다. 자 이런 이야기들 로봇의 대중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로봇의 대중화는 곧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 주가 상승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두산이라고 하는 개별 호재들이 또 추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게 아직 안 나와서 주가가 못 가는 거야. 지금까지는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상승이 나왔던 거라 이 뒤에 실망감만 좀 가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호재가 필요한데 그 첫 신호탄이 제가 국제 포장 박람회라고 봤던 것이고 지금은 이 정도만 반응이 되었지만 분명히 연속적으로 반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 주식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 글로벌 협동 로봇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코로나 때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엔 말씀드렸던 대로 자, 돌파하고 정고점 돌파하고 로보틱스 경쟁력이 따라줘야 된다는 물론 이제 정책과 업황이 따라줘야 하는데 이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엔비디아 뭐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를 경쟁력이 따라줘야 돼요. 엔비디아를 이야기를 드리고 두산에 이런 시너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냥 딱 이것만 보자고요. 결론이 어땠느냐? 코로나 때 로봇 발주량이 급증을 했죠. 전 세계 공급망이 급증을 하고 급하게 생산 시설을 옮겼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로봇 발주량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그럼 어디에서 물건을 생산해야 되느냐? 급하게 생산 시설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비를 새롭게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너무 비싸고 설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섣부르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빠르게 발주량이 올라가면서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두산 로보틱스가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1등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였고, 그래서 글로벌 4위까지 올라섰던 거고, 그 말은 로봇의 발주량이 올랐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바로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봇이 앞으로 성장하지 못할 산업인가요? 두산 로보틱스가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에요.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막 이놈이 애물단지고 내가 이걸 왜 매수했지 막 이런 생각 드실지 몰라도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참 잘 버텼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글로벌 4위까지 올라섰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두산 측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시간을 들이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 있겠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상승이 폭발적으로 터질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상승이 폭발적으로 터지기 전에 들어가고 저렴할 때 매집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앞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당연히 남들보다 유리하게 매도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애초에 밑에서부터 잡았으니까. 그렇다고 5년 뒤에 올라간다, 10년 뒤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습적으로 급등이 나옵니다. 오늘 상한가 못 갔어도 괜찮아요. 오늘 아니면 내일 모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얘를 끌고 가는 게 좀 부담이 된다. 포모 현상이 일어난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래 기다린 만큼 우리가 좋은 성과를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전고점을 뚫어내는 것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뚫어낼 때 제가 분명히 매도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영상에 모든 걸 다 담아드리기엔 너무 많아요. 양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조금씩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만큼이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매수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릴 때 남들보다 더 정확할 수 있겠죠. 지금 뭔가 터지기 직전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차트가 딱 봐도 너무나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윗꼬리를 달았는데도 음봉 캔들 하나하나가 과하지 않아요. 지금 올랐던 걸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중에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보면은 윗꼬리 때문에 달고 조정 나온다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거 걱정하면서 주식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고 기다리시거나 해야 한다는 거야. 제대로 올라갈 때 우리가 팔아도 늦지 않아요. 그 시점이 왔을 때 제가 매도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벌써 미래가 보입니다. 7만 7천 원부터 미래가 보입니다.
자, 분명히 이 안에서 1차적으로 매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사이에 조정이라는 녀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슈와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자,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다음에 또 2차 급등을 하면서 우리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되죠? 자, 1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뚫어내게 될 거다. 자, 한번 매도하고 매수하고 또다시 또 매도하는 이런 전략들이 여러 개 필요할 겁니다. 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수와 매도를 정말 잘해야 돼요. 문자 남기면 뭐다?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자, 매도 매수 타점 얻으실 수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에 관해서 좀 속상하셨던 분들 있으실 텐데 좋은 결과 좀 나왔으면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국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단기적인 이슈도 아니고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AI 로봇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각축에 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가도 함께 올라가게 될 거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어떤 투자들을 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앞으로도 영상 계속 챙겨 보셔야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추가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